여자들 남자 하나. 스타트업의 생존 신고. 와. 오늘은 이제 파란 카드가 없네요. 맞아요. 이제 끝났어요. 일주일 중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다면 그 이유는? 아무래도 금요일. 팟캐스트 촬영 때문에 특별한가요? 네. 근데 저는 옛날에는 수요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뭔가 수요일이 제일 힘들고 그렇지만 딱 꺾이는 날이잖아요. 그래서 그 등산에도 정상에 올랐을 때 조금 그런 게 있듯이 그 딱 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맞아. 수요일 지나면 이제 중반이 지나니까.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죠. 네. 아, 주말이 온다. 진짜. 저는 토요일. 꼭 주말에 하루는 아내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보통 이제 토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뭘 해도 뭘 안 해도 평일보다 확실히 다르죠. 같이 있고 같이 요리도 해먹고 술도 먹고. 회사 다니는 부부들은 토요일, 일요일에만 진짜 얼굴 좀 보겠네요. 맞아요. 그래도 저는 이제 퇴근을 일찍 하는 편이니까 평일에도 아내를 보긴 하는데 요즘엔 또 아내가 계속 야근을 하니까 거의 못 보는 것 같죠. 그러면서 애 있는 집 얘기를 들어보면 평일이 그렇게 좋다는데. 다시 출근이잖아요. 저는 일요일을 해보겠습니다. 금요일이 사실 제일 특별하지만 일요일도 특별한데 그 이유는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스케줄을 안 잡아요. 하루를 온전히 비우거든요. 진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. 그리고 일요일 쉬다가 오후에 쉬다가 저녁쯤 되면 이제 내일 준비를 하잖아요. 그러면서 한 주 준비도 하고 뭔가 마음의 준비도 되고 둘 다 좀 있는 날인 것 같아요. 주말에 뭔가 그런 걸 하면 좀 되게 여유롭지 않아요? 맞아요. 만약에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. 그럼 좀 수요일이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? 그러면은 완전히 특별한 날이 되지, 진짜. 얼른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. 회사가 좀 안정화되고 그렇게 운동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언젠가 그것조차도 상관없어질 때가 오겠어. 우리 월간 저녁이 좀 그렇잖아요. 옛날에 진짜 나를 잡아서 먹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종종 저녁을 먹는. 월간 저녁. 뭔가 이벤트 관점으로 보면 저는 월요일 아침에 하는 회의도 참 즐거워. 맞아요. 이제 그거 없으면 한 주 허전한 느낌이잖아. 그리고 되게 예열도 되고 맞아. 주말을 보내고 처음 와서 하는 게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회의 뭐 안건이 없어도 그냥 수다만 떨어도 진짜 예열되는 느낌이죠. 그렇게 예열 많이 하는데 뭐 계속 할 얘기가. 사업 초반에 한 2년 동안 얘기 안 했던 거 몰아서 그러니까. 그때는 진짜 이야기 거의 안 하지 않았나요? 불법이었어요. 맞아. 일하는 시간에 안 된다.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점점 하면 할수록 더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다가올 그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. 저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토요일을 놀고 일요일에 하면 엄청 마음이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토요일에 일을 다 해줘. 그럼 다가올 일요일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. 같은 맥락이에요. 월, 화, 수, 목을 진짜 좀 열심히 사는 거야. 그러면 금요일이 후련해요. 더 비슷한 맥락이긴 하네요. 저도 뭔가 다 해놔야 토요일에 쉬지.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만약에 좀 더 특별하게 만들려는 아이디어라면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뭘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뭐 해볼까? 이러면서 보내는데 지난번에 한강을 한번 놀러 가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계획한 건 아니고 오늘은 한강 가자. 배고프면 가자 해서 진짜 배고플 때 한 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그냥 한강에 가서 치킨 먹고 그게 너무 특별했죠. 더 인상적인 날로 만든다. 좋은 것 같다. 근데 되게 그게 안 해봤던 액션이거든요. 근데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산책이잖아요. 근데 산책 갔다 오자랑 그렇게 뭔가 치킨 사들고 놀러 갔다 오자 해서 갔다 오는 거랑 너무 기분이 달라요. 되게 별거 아닌데 좋다 막 이러면서 왔어요.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그 흑백 요리사 한창 할 때 네. 저희가 집에서 보다가 어떤 날 하루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나가서 보자 해가지고 아이패드 챙겨서 텐트 챙겨가지고 그 똑같이 맨날 산책 가는 공원에서 봤거든요. 그거 좋더라고요. 인상적이었어요. 인상적이었어요. 짱이다. 일상보다 더 특별하게 보낸 날 같아요.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산책을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산책을 거의 자주 매일 다녀요. 근데 붕어빵을 사 먹으러 갔다 오는 산책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산책은 진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거든요. 그 테마를 정한다는 게 진짜 조금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역시 마음의 문제야.
맞아. 행동은 똑같잖아요. 맞아. 내가 하는 행동은 특별하려면 그냥 마음을 먹기 나름이네요. 맞아. 참 힘들어요, 근데. 그거 뭐라고. 그러니까. 힘드니까 특별한 거겠죠. 뭐. 열심히 체력을 늘려야겠네요. 안 해본 것들 새로운 거 많이 하고. 해볼 수 있도록. 와 진짜 체력의 문제긴 해. 체력 없어 봐. 텐트? 아우. 다른 얘기인데 사소한 에피소드인데 그 치킨 먹으러 간 날 아내가 너무 연태고량주에다가 맥주 타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연태고량주 챙겨갈까? 막 이랬거든요. 근데 밖에서 그 너무 본격적으로 먹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. 이렇게 하는 게. 그래서 아 싫다고. 근데 제가 몰래 챙겨왔거든요. 근데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이 마침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딱 꺼내니까 진짜 처음 보는 표정.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. 하루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셨네요. 특별한 날에 더 특별한 일.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란 게 하니까 생각났는데 어떤 사람이 트위터였나?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뭐 제철 과일, 뭐 제철 음식 찾아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. 너 인생이 만약에 한 70년 남았다고 하면 70번밖에 못 먹는다고. 오. 그러면 갑자기 맛있어질 거라고. 70번.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제철 음식이라는 게. 1년을 기다려서 먹는 음식인데. 갑자기 그러면 막 겨울에 먹는 방어도 너무 특별해지고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뭐가 달라?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. 다음 카드를 가보겠습니다. 네. 즐겨보는 잡지 혹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? 그 시내 20일 이런 거는 좀 챙겨서 읽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요새는 안 읽은 지 좀 됐고 트위터를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그 너무 많은 글이 올라오고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스타로 넘어온 것 같아요. 그러면 인스타의 그 돋보기 같은 피드는 어쨌든 뭔가 큐레이션을 받은 애들이 남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중에 제가 딱 궁금한 것들만 좀 들여다보고. 근데 인스타가 계속 조금 오래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SNS에 글이 올라와요. 캡처로.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다 보는 느낌 같아요. 그 돋보기 섹션이 진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점점 더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으로. 저는 돋보기를 안 봐서 잘 몰라요. 거기 새로운 세상이라고요. 트위터는 진짜 제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내 똑같은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인스타 돋보기는 보면 소리 없이 날 수 있는 새는?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어떻게 소리 없이 날지? 이런 거. 도파민을 끊임없이 자극하는. 저는 그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. 돋보기에서 만약에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. 그러면은 내가 이걸 누르니까 이 알고리즘이 세팅되는 게 싫어서 안 눌러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게 되니까 그냥 방치. 그럴 때는 재테크도 한번 눌러줘요. 헷갈리게 한다. 알고리즘 헷갈리게. 저는 같은 맥락으로 스레드를 보긴 하는데 이제 거의 개발 얘기밖에 안 올라와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저는 둘 다도 보고 뉴스레터도 보고 바로 생각나는 뉴스레터는 요즘 마케팅 관련된 뉴스레터 보고 있는데 오. 우리가 막 PMF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는 랭귀지 마켓핏이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 그 광고 카피를 쓴 다음에 그걸로 가설 검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토스가 그걸로 했었대요. 10분 만에 송금 가능한 서비스를 해가지고 2일 만에 광고 태워서 바로 그 가설 검증 확인했다고. 막 LMF를 먼저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. 그런 정말 뉴스레터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. 그러네. 그런 정보들을 꽤 주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뉴스레터도 있어요. 막 회사 점심시간에 무슨 이야기 하지? 막 이러면서 옛날에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네. 그런 진짜 그냥 소소하고 재밌는 이야기들. 그러니까 요즘엔 되게 캐주얼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. 어쨌든 되게 잘 정제된 컨텐츠잖아요, 뉴스레터는. 그렇죠. 그래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긱뉴스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. 긱뉴스에 올라오는 거. 정말 관심이 없는 몇 개들 빼고. 근데 그래도 거의 다 보는 것 같긴 해요. 막 제가 당장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 그 시스템 레벨의 얘기들도 그냥 보면 재밌어가지고 꼭 큐레이션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간행물들을 진짜 많이 읽어주면 좋은데 읽기 시작해야겠네요. 근데 긱뉴스 보면서
저 스스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원문이 있고 올려주시는 분이 정리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원문을 거의 안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원문이 영어기도 하고 보통 엄청 길어요. 이걸 결국 원문으로 읽어야 정말 의도를 알 수 있을 텐데 결국엔 1차 그 필터가 걸린 거라서 그게 조금 우려긴 해요. 보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저 비유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용어들이 전부 다 영어잖아요. 근데 그걸 쓰는 이유가 설명 안 해도 돼서잖아요. 명확하니까. 기술을 다루는 곳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기술의 시작이 미국이니까 컴퓨터는 용어들이 다 거기서 정립이 돼서 분명히 번역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사실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냥 부연 설명 안 하고 쓰려면 영어로 하는 게 훨씬 깔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번역이 되면서 왜곡될 수도 있고 결국 원문을 봐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만 보진 못하고 최근에 본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소리 안 내는 새. 소리 안 나서. 올빼미. 날개짓에 소리가 안 난대요. 최근에 본 영화 감독 인터뷰가 생각나네요. 최근에 본 영화가 아노라라는 영화인데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예요.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호하거든요. 그분의 인생이. 근데 그렇게 그린 이유가 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았고 각자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려도 충분히 말이 되게 하고 싶었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? 저 사람의 생각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다? 지금 딱 떠오르는 인상적인 글이네요. 신의 20일에 있습니다. 인터뷰. 저는 다 공유했던 거. 자바에 대한 찬양글? 그 스레드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 딱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아직 잘 모르겠는 거는 공격적일 필요가 있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다 장단점 명확히 있고 서로 추구하는 게 있을 텐데 결국 언어는 도구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. 결국엔 공격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생태계에 부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.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을 테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하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오해를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뭔가를 참 좋아하면 공격적이어지는 것 같긴 해요. 그 양상이. 그 열정이란 게 어쨌든 좀 뜨거워서. 저는 최근에 그 스타트업 바이블 블로그 읽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 도메인 관련된 사람이 더 그 사업을 잘하냐 아니면 도메인 없는 사람이 그 사업을 잘하냐.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은 도메인과 관계없이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싶냐, 얼마나 집요하게까지 파고드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. 본인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을 보면 도메인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되게 잘 해나가고 계시다. 그래서 사실 도메인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그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와 집요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.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. 뭔가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 수준에서는 얻으려면은 다 얻을 수 있다.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, 문제를 얼마나 잘 정의하고 시도를 많이 해보는지에 따라서도 되게 다른데 집요하려면 사실 그 도메인에 있어본 사람이 좀 더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것까지 하면 가장 유리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. 알았대. 네. 그게 생각나네요. 이솝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. 도메인을 가지면 난 좀 아니까 하면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거북이는 난 못 가졌으니까 이러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. 그러면 또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결국 부지런한 토끼가 돼야 된다는 거. 부지런. 왜냐면 너무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러니까 도메인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맞아. 모든 도메인에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업 시작했을 때
되게 도메인에 집착했었잖아요. 기억나시나요? 저는 기술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꼭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.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긴 해요. 도메인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다? 의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로 들었던 분이 토스 대표님이랑 뭐 다른 앱 몇 가지였는데 금융에 전무하셨지만 누구보다 이제는 금융시장을 얘기해보면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다. 그런 것들. 맞는 말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또 듣고 싶은 대로 살았어. 도메인도 갖고 그것도 하면 더 좋다. 도메인 있으면 노력하시고 없으면 더 노력하세요. 그것을 즐겨보는 이유. 저는 백과사전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좀 세미 백과사전 같긴 해요. 저는 고이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주입해서 조금이라도 흐르게 해야 한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. 전지름 얘기인가요? 뭐 예를 들어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거나 막 그런 모임에 가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뭔가 그 세상과의 접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의무감으로 저는 그 뉴스레터 읽는 것 같아요. 뉴스레터 왜냐면은 되게 그 양이 기본적으로 많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. 딱 켜면은. 근데 뭔가 읽어야지 하고.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에요. 그러게요. 저는 그냥 재미로 보거든요. 재밌어서. 재밌는데 가끔 도움도 되고. 근데 일단 재밌으니까 보는 게 큰 것 같아요. 억지로 보는 것도 없고. 진짜 너무 다르다. 어떻게 만나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. 그러면 다음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. 1년 후 오늘 일기에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? 1년 후 오늘 당신은 규칙을 잘 지키나요?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? 근데 그 다음 질문에 자주 무시하는 규칙이 있다면? 자주 무시할 거면 규칙이 왜 있는 거지?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라는 말도 있어. 그거 알죠? 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. 아웃트로 해볼까요? 네. 다음 주에도 만나요. 제발. 와.